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자, 514강입니다. 조금 다른 스타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514강하고 우리 앞전 시간에 설명드린 513강하고 사주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경인일주 토 많고 목 많고 토하고 목으로만 거의 이루어진 사주죠. 이 사주는 지금 중학생이고 이 사주는 그보다 한 4배 정도 더 산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여긴 여중생. 그러면 두 사주를 놓고 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아, 이 사주가 크면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다른 측면. 그게 뭐냐 하면 좀 이런 측면으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저는 사주를 볼 때 제 안에 사주 선생님 여러 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호신쌤 한 명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합니다. 보통 제 안에 한 5분 정도 계셔가지고 그 코드 맞는 분이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난 이제 딱 내 관찰자 모드를 작동을 시켜서 아, 오늘 3번 형님이 상담을 하시는구나. 오늘은 4번 형님이 상담을 하시는구나. 오늘 오랜만에 1번 형님 나오셨네. 에너지 겁나 잡아먹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형태죠. 제가 보통은 1, 2, 3, 4번으로 제 안에 상담을 하는 제 의식을 번호를 매겨놨는데 저는 1번 형님, 2번 형님, 3번 형님, 4번 형님. 일반적인 세속 상담은 3번이나 4번 형님이 나와서 하시고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3, 4번 형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번 형님, 야, 너네들 비켜, 이제 내가 상담할게. 1, 2번 형님이 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영성 상담을 하세요. 영성 상담을. 그러니까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제 안에 상담자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대의 수준이 이 정도면 그에 맞는 상담자가 나오고 이 정도면 이거에 맞는 상담자가 나오고 상대가 좀 분노가 가득 찬 분은 내 안에서도 좀 화가 나신 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나도 막 좀 화를 요즘에 이제 화 안 내는 절대 안 내. 요즘에 이제 같은 사주인데도 상담자 내 안의 상담자가 다른 분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위에 있는 사주는 아이 상담이고 어머니랑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영성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당사자하고 상담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아이 사주는 그 당사자랑 상담을 안 하죠. 거의 대부분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기 마련이죠. 이제 아이가 가끔 상담하는 자리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부모님한테 아이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데리고 오시고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그 아이도 상담이 싫으면 내 안에서도 상담이 싫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듣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전화 상담 때 같이 옆에서 듣게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대면 상담 때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상담한 게 지금 한 8년 됐나? 한 6, 7명 정도 된 것 같아요. 6, 7명. 한 1년에 1명 정도? 근데 그 경우는 아이도 유별나고 어머니도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도 좀 영성적으로 많이 깨어있고 그 자녀도 중고등학생인데 좀 되게 영성적으로 깨어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아이가 원해서 엄마 데리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제 방송 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이분은 60세 나이신데 상담을 하다가 제 안에 상담자가 바뀌었어요. 영성 상담해 주시는 그분으로. 호신쌤이 오늘 그냥 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를 명리학적 해석만이 아닌 영성학적 해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볼게요. 다만 영성학적 요소는 좀 이런 요소를 볼게요. 이제 저의 상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좀 제 호신쌤의 상담 스타일을 좋아하려면 두 개가 맞아야 돼. 사주 명리도 좀 개방적이면서 영성 쪽에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저하고 인연이 잘 안 되죠. 뭐 영성학엔 조예가 있지만 사주 명리학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사주 명리학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성 그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싫죠. 제가 2019년부터 영성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2019년에 영성 강의를 하면서 제 손님이 푹 줄었어요. 푹 줄었어. 그 전에 영성학 얘기를 안 하고 사주 얘기만 할 때 손님이 이만했는데 영성학 얘기를 하면서 아주 호신쌤 이상한 것 같아? 아주 손님들이 막 바뀌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신에 좀 영성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 고객으로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든 상담가들은 각자 자기 손님이 있는 거니까 다 필요해서 우주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저한테 오는 손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명리가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 안 될 문제들이나 좀 영성적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저한테 연결을 시켜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느낌인데, 저는 이분 상담하면서 그런 좀 영성적 메시지를 좀 되게 많이 느껴서 제 3, 4번 형님이 상담하다가 1, 2번 형님이 너네들 비켜. 얘 너네가 상담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주는 거의 비슷해. 근데 상담 내용이 달라. 자, 제목이 514강 세속과 비세속을 모두 경험하는 삶, 폭넓은 경험을 하는 지구별 연구원. 이 사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맨 뒤에 있는 글자. 지구별 연구원. 지구별 연구원. 지구별 연구원.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실전사주 시간에 소개할 때 지구별 여행자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는 다 지구별 여행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지구별에 여행 왔어요. 여러분 다 관광하러 오신 여행객들인데 너무 삶에 목숨 걸지 마세요. 무슨 관광을 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려고 그러고 땅을 많이 사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누구를 찍어 누르서라도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왜 여행 와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세요. 우린 다 관광자들이야. 일시적으로 놀다가는. 저는 그래서 이 지구별을 저는 에버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버랜드. 여기는 에버랜드? 서울랜드인가? 하여튼 에버랜드에 놀러 왔어. 놀러 왔으면 뭐 하다 가야 돼? 놀다 가야 돼요. 인생은 고해야. 여기는 감옥이야. 인생은 지옥이야. 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하면서 인생은 고해라고 에버랜드에 와서 웬 고해 타령이야? 놀다 가면 되지. 잘 놀다 가면. 그 고해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해가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왜 내 뜻대로 돈이 안 모이지? 왜 내 뜻대로 내가 빌딩을 못 갔지? 왜 내 뜻대로 승진이 안 되지? 내 싫어하는 사람은 왜 안 죽지?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내일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생기지? 그게 다 고해예요, 고해. 그거 다 놔버리라고. 예전에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좀 되게 가난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언니를 원망하고 있어. 왜냐하면 언니가 잘 살아. 남편이 이 떵떵거리는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 좋은 남편 만난 거죠. 뭐 당사자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가요 결혼을 잘해가지고요 지금 부자로 살아요. 근데요 저는요 저 결혼하고 이혼도 했고요. 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게 살아요. 저희 언니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니가 나를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니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요. 제가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소원을 빌고 있는 거죠? 남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근데 모든 마음 공부의 기본이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기를 꿈도 꾸지 말고 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라. 내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통제하려고 그러느냐. 언니가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언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근데 언니한테 그동안 도움을 꽤 받았나 봐. 도움을 꽤 받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적어도 언니의 언니의 절반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된다고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일명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종속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저는 그래서 가끔 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40대, 50대에 행복에 대한 주권을 모두 남에게 넘겨버린
좀 모습을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행복의 주권을 본인 스스로 찾으십시오.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의 주권을 남에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요소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남편이 승진을 해서 행복해요. 남편이 날 안 알아줘서 불행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요.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슬퍼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슬퍼요.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기뻐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좋은 데 가서 기뻐요. 아들이 무슨 시험을 못 봐서 슬퍼요. 남편이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슬퍼요. 남편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남편이 좀 있으면 퇴직을 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이 사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사례가 있죠.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종속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종속 경제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 종속돼 있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내리면 한국 주가도 이렇게 내리고 미국 주가가 오르면 한국 주가도 올라서 한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맨날 새벽만 되면 아유 미국 주가 좀 오르게 해주세요. 미국 주가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 미국의 테슬라가 오르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미국의 테슬라가 오르면 미국 주가가 오르고 미국 주가가 오르면 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아유 미국이 좀 잘 됐으면 미국이 좀 안 됐으면 미국이 무슨 정책을 좀 폈으면 아우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됐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을 타인에게 종속시킨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별의 여행을 왔는데 나의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모두 남에게 바래버리니까 인간의 욕망이 나의 마음도 조절하지 못하면 다루지 못하면서 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이게 일명 인생이 고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해야. 그럼 고해로 살지 말아야 돼. 우린 놀러와서 재밌게 살아야 돼. 물론 너무 신나고 재밌었으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한 반나절 동안 남들이 노는 모습 그냥 흐뭇하게 구경할 수도 있어. 자, 우리는 지구별에 놀러온 여행자들인데 자, 지구별의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지구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생기면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별 여행자 중에 일부는 지구별 관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놀고 나서 내가 왜 재밌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에버랜드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고 재밌게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아 재밌었다 하고 이 에버랜드라는 별을 왔다 갔다 떠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단순한 여행자 수준에서 이제 연구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별 연구원, 지구별 여행자보다 좀 더 나간 사람이야. 이제 지구별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에 여행 왔다가 재밌어가지고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지구별의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별을 더 좋은 별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의 영혼 성숙을 더 잘할 수 있는 별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저는 지구별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나는 신의 장학생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분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저도 이제 영감 느낌이 되게 많이 오죠. 직감 영감이 오는데 이 사람도 연구원이야. 너랑 같은 족속이야. 잘 좀 얘기해 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사주 주인공이 나이가 60이신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데이터가 나오죠. 저는 보통 사주를 보고 보통 삶의 스토리 대여섯 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아 3번 스토리구나 4번 스토리구나 5번 스토리구나 보통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근데 이 사주가 제극인 구조잖아요. 이 사주가 지금 10대 20대면 앞으로 지식정보 콘텐츠 머리를 활용하여 돈 버는 분석 연구가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60년 전에 태어나신 거야. 근데 문제는 60년 전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제극인적 직업으로 할 만한 게 없어. 뭐 좀 한다면 뭐 있을까? 뭐 저 강남 복부인? 뭐 복부인.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 일찍 태어나셔서 제극인을 활용해서 사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쭉 물어봤는데 이분의 삶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이 사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천간의 갑인 건 같은데 이게 달라. 술하고 진. 그러니까 갑진하고 갑술의 삶을 살아보시오가 이 사주의 느낌이에요. 일단 사주는 직업에 대해서 업종, 업태 중에서 업종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업태를 말해줘요.
업태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일하는 직업군인가, 어떤 형태인가, 업종은 어떤 종류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신발 가게인가, 양말 가게인가, 뭐 편의점인가, 분식점인가, 삼계탕집인가 이런 게 업종인 거고, 뭐 인터넷 판매 방식인지 사람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인맥으로 장사를 하는 건지, 뭐 어떤 관을 끼고 그 관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형태들이 업태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업태를 말해줘요. 근데 그 업태에 맞는 직업군이 지금도 계속 새롭게 생기고 있고 수많은 직업군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주 하나의 직업이 수천 개라고 봐야 돼.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 직업이 한 20개, 30개밖에 없었을 적에는 사주만 딱 보면 너 뭐지? 하면 대충 맞았는데, 요즘에는 직업군이 지금 공식 직업 5만 개, 비공식 직업 8만 개, 지금도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미래에는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직업을 딱 맞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극인 사주는 더 어려워. 제극인 사주를 맞추려면요, 명리가가 직업 공부를 해야 돼. 제극인은 이게 지식정보 컨텐츠 사업이니까 지금도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주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파출부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파출부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 좀 특이한데, 자, 이분은 진토의 일도 해보고 술토의 돈벌이도 해보셨겠다. 일단 천간에 재성이 많으니까 무언가를 다루고 관리하는 일은 꾸준하게 하셨겠다. 근데 천간지지가 이렇게 재성과 인성이 겹들여져 있으면은 그 뭔가를 다루면서 배운다. 주경야독하고 비슷하죠. 무언가를 해보면서 배운다예요. 식상하고 인성이 붙어 있거나 재성하고 인성이 붙어 있으면은 식상이나 재성은 무언가를 해보거나 다루어 보는 건데, 그게 인성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거를 해보거나 다루어 봄으로써 경험치를 얻는 거예요. 노하우를 얻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 느낌이 이렇더라. 요거를 해보니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더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사회궁의 진술충으로 가 있으면 이게 서로 상반된 일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일을 해보다가 그와 반대되는 저런 일을 해보았다. 같은 형태죠. 이게 뭐 외국 가서 일해보다 국내에서 일해보았다. 파는 일을 해보다가 사는 일을 해보았다. 맞는 일을 해보다가 때리는 일을 해보았다. 가르치는 일을 해보다가 가르침 받는 일을 해보았다. 이런 형태의 서로 상반된 일인데, 그러면 이제 들어봐야 돼.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게 마음속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인성이니까.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삶을 사셨는데, 미혼이시고 20대 때는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는 별로 안 하셨대. 원래 제극인들이 공부 잘 안 해요. 인성을 재성으로 파극을 해버리면 공부 그렇게 안 해. 보통 관인상생, 살인상생, 뭐 재생관, 뭐 이런 형태들이 뭐 하지. 재생관, 관인상생 이런 식으로 관을, 인성을 깨지 않으면서 써야지 좀 인성을 잘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인성을 다루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보통 공부로 성공하는 형태들은 아니다. 대신 실용 정보를 얻는 형태들인데, 이분은요 20대 때는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시면서 사셨는데 30대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일면서, 보통 이게 이제 마음의 북소리를 따라가는 행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에 홀려서 누구랑 결혼했다. 뭔가에 홀려서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뭔가에 홀려서 무슨 직업을 갖게 됐다. 뭐 무언가에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됐는데 나도 왜 내가 그랬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언가에 홀려서 보이스피싱에 돈을 넣었다. 뭐 뭔가에 홀려서 도를 아십니까를 따라가 가지고 도미거리 되었다. 이런 거 다 머리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 상위 기구에서 다 조종한 거예요. 일명 그 신의 운명 개입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고무장갑에 손이 들어가서 고무장갑이 춤을 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뭔가 경험해야 될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개연성 떨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연결이 안 돼. 그거 소설로 쓰면은 사람들이 항의할 거야. 뭐 소설가님, 이거 개연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떻게 호프집에 계시던 분이 다음 직업이 이겁니까? 이분이 개연성 떨어지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뭐냐면은 30대 중반에 갑자기 무언가의 마음의 북소리에 따라서 호련히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30대 초중반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그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십니다. 여자분들이 스님이 되신다는 건 사실 남자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더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 되세요. 근데 이제 계셨던 절이 어떤 형태의 절이냐면 약사열의 절입니다. 그 절도 여러 가지 절이 있는데, 약사열의 계열의 절들은 보통은 건강